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게요. 우리나라는 그 땅이 아무래도 좀 좁고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산지 같은 데 하기는 좀 그렇고, 결국 일반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저출산 고령 앞으로 5년 10년을 봐가지고 부동산은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단타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5년 10년을 봐가지고 여유 있는 자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방부동산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인구수가 빠져나가면 모든 가격이 안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인구가 많이 들어가는 곳이 들어가야 되는데, 관광객이 들어가도 굉장히 외지에서 들어가서 대학로 같은 데 사람들 소비를 해주는 곳, 또 그게 제일 좋은 것은 인구수가 산업공단이 생기든 뭐든 인구수가 많이 들어오는 거, 그런 데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서울시부터 해가지고 네이버 지도 같은 거를 좀 참고를 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코너를 계속 마련할게요. 제주도도 괜찮다 그랬죠. 제주도는 지금 외국인들 투자가 있는 곳이 앞으로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미국이 달러 전쟁기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다. 일단 정부와 제주 입장에서 노영동의 금융 중심으로 아마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도동은 사람이 빠져나가 있는 곳인데 중국인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좀 빠져나가. 연동도 중국인 거리가 있고요. 노영동이 수입차가 5,000대 이상 있고 여기에 모든 부가 집중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뭐 이렇게 제주도의 명동 뭐 이런 강남 이 정도가 된다. 그중에 노영 오거리 중심으로 드림타워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거기를 어떤 이유로 해서 갖고 있는데요. 10년 사이에 이것도 핫플레이스 하나, 드림타워가 핫플레이스가 된 거죠. 10년 사이에 땅값이 거의 10배로 오른 곳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핫플레이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 핫플레이스는 많은 어떤 유동인구 또는 이런 것을 몰고 오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고 오는 어떤 크고 작은 핫플레이스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서면 그 주변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금 여력을 따라서 안 되면 뒤편을 사야 되는 거죠. 목장골목 같은 데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데가,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볼 줄을 모르는 게 있어요. 외국인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이 50%인데요. 강남, 중구, 서초, 영등포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로 이렇게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에서 서울이 작년에 147억 달러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강남구, 서초, 동남권 자치구에만 외국인 투자 기업의 42%가 몰렸다. 중구도 12%, 종로구 7%, 영동 도심권 24%, 영등포 8%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나 자본주의 특성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무인도에는 절대 안 올라가요. 그럼 무인도화 되고 있는 건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 절대 안 올라. 사람의 유동인구가 변화, 그나마 사람이 꾸준히 있는 곳은 서울인데요. 서울과 제주도가 제일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방 부동산은 인구수가 빠져나갈 텐데, 대부분 거의 인구수가 올라간 데는 별로 없겠죠. 그러면 아무리 두정산 전문가시라도 거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신촌 상권도 무너지고 쿠팡에서 물건을 다 갖다 주고 1인 가구가 쉽게 40%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예전만큼 많이 안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젊은 층들이 많이 가거나, 보면 강남 중심으로 해서 성수대교 또는 영동대교에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돈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넘어와서 성수역이 좀 발달해서, 성수역은 좀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네요. 네네. 발달을 가고 이게 영동대로 건너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성수역이 성수
그다음에 성수동은 좀 피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미 끝물 일시도 해서 경리단 길 잠깐 오르고 그렇게 망한 거 폭삭 이렇게 하고 해방촌 잠깐 반짝하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동인구가 몰렸다가 잠시 빨려나가 버린다면 뒤늦게 투자한 분들이 손해를 보게 도 물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게 좀 투자를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수길도 지금 뭐 다 빈상가가 많고요. 요새는 굳이 의류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의류도 다 온라인에서 사고 저는 온라인으로 사는데 백화점 가서 살 수도 있는데 뭐 온라인에서 앞으로 다 사게 될 거예요. 점점 비중이 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동대문 상가 같은 데도 빈 공실이 가득해요 지금. 그래서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으로 인해서 봉제 인쇄 또는 이렇게 어떤 기판 만지신데 반도체 기판 만지는 분들이 이제 대거 입주하면 몰라도 그거는 예전에 이게 단기간에 회복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굿모닝 CC도 벌써 몇 년이에요. 회복이 안 되지.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흘러도 회복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대규모로 봉제업, 인쇄업, 이렇게 반도체업이라든지 이런 연구단지로 만들거나 사람들이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해주면은 살아날 길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힘들다. 이건 개개인이 어떤 봉제 몇 군데를 유치를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상가를 옛날에 생각해갖고 빌딩에 이렇게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비싼 가격으로 해서 조금만 코너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사람이 없는데 누가 거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관리비만 많이 나가지. 투자를 해도 한 10년 후에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쩜 20년 후에도 더 안 좋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있지 정계는 슈플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동대문 투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2025년 1월 7일자 뉴스인데 지난 외국인 직접 투자가 345억 7천만 대 역대 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최다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인천 지역은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천 지역은 앞으로 수직 이착, 저는 군사한 무기도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뭐 F-35 호넷 같은 거 수직 이착용하고 안두린 같은데 이렇게 드론 같은 것도 수직 이착용 다 하거든요. 프로펠러기가 아니라 이제 연료 분사 방식으로 이제 다 할 것 같은 연료를 태워서 수직 이착용구가 이제 이렇게 지금 당장에도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어떤 이유로서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됐을 때 인천은 그 공항 자체가 영종도라는 공항 자체가 없어지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영종도 같은 데는 투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김포공항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미 오를 대로 오르고 더 이상 오를 여력이 없는 데는 투자하지 말아라. 기존의 구상권 같은데 종로도 보면은 사람이 안 몰려갖고 막 다 빈스틱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저출산인데 점점 더 없어지는 구 상권들이 다 죽고 있다 이 말씀이. 신촌도 죽고 있고 홍대도 몰라요. 홍대도 지금 꽤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핫플레이스가 있어서 저희 지역은 장충동인데 장충체육관 같은데 K-팝을 해야 돼 사람들을 모은 데가 그러면 그걸 그 주변에서 그럼 먹고 간다는 거죠. 만나기도 거기서 만나고. 그래서 사람들을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만날 일도 없고 요새는 1인 가구가 많았고 쿠팡이 다 갖다 주니까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갖다 주니까 굳이 밖에 나가야 될 이유도 없고 직장인들이 회식도 상대적으로 많이 죽은 것 같고요. 회식을 못하게 해가지고 자영업들이 지금 많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올라가는 지역이 상당히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강남 쪽은 투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강남 쪽은 투자가 오를 때로 다 오르고 이제 내려올만 남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올라가긴 해요. 그렇지만 저출산 고령화에서 강남 8학군에 해가지고 해외 유학 3만 명 가던 사람들이 1만 명을 제주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남 쪽으로 굳이 가야 될 이유 없고 서울대 연세 고려대에 가도 취직이 힘들다면 이제 과학기술을 가진대. 과학기술을 학원을 수없이 만들고 그 출신들을 갖다가 삼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현대기아차든 SK든 영입을 해주면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학원 만들어 갖고 교육을 시켜서 그쪽으로 와가지고 인재들을 수없이 양성하는 쪽으로 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서울이, 물론 자본주의 특성상 가격은 올라가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시피 먹자골목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이렇게 네이버 지도를 보시라. 저도 지도를 보지 않고 하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좀 지도를 보고 얘기를 드릴게요. 정부에서는 서울을 어떤 금융도시로 키우기를 원하지만 바로 휴전선이 받고 있고 이게 휴전 중이란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돈 들고 튀기 힘든데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곤 하고 있어요. 하지만 100% 알 수는 없죠. 그래서 금융중심지는 서울이 한계가 있고, 서울이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있겠지만 한계가 있을 거다 할 때는 중국이 제주도를 욕심을 갖고 있고 일본도 내심으로는 그럴지도 모르죠.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병사력을 엄청나게 진출했던 병력이 아마 8만 10만 이렇게 됐을걸요. 거기 있었던 곳이라서 이것도 관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신호탄,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대거 이민을 들어오겠습니까? 좀 그리 어렵죠. 그럼 기업이 들어왔을 때 자연스럽게 인력이 유입된다는 점에서 중국도 관심 있고 일본도 관심 있고 미국이 이제 달러 전쟁 기지 만들면 거주할 사람이 많아요. 당장은 현실적으로 관광객들 중심으로 가고 있죠. 내국인 관광객들이 대다수고 또 일본 쪽으로 빠져나가고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관광만으로는 힘들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수출 기조로서 감귤을 가공한다든지 당근 가공한다든지 단순한 그런 것으로부터 원예 사업도 좋고 이렇게 가공 수출 사업으로 제주도에서 이것을 키워주면은 자연스레 인구가 유입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인구 유입이라는 것은 국내인들도 할 수 있고 국내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고 땅도 사고, 그러면 제주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땅을 산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없는 것 중심으로 소규모 자본으로 덤비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된다는 점에서 제주도도 제가 지도를 보고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약수동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장충체육관이 활성화되더라도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과연 이렇게 약속을 잡을까, 아니면 이게 여기 동대역 중심으로 해서 그쪽이 이미 식당가가 있으니까 그 주변이 발달하게 되고 밑에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 약수역은 제가 보니까 남산타운 있고 삼성아파트 있고 그래서 오를 대로 딱히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으로 와서 올라가기가, 그래도 고도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올라갈 건 올라가겠지만 상권이 활성화된다, 유동인구가 많았다, 많이 들어온다, 이런 점에서는 좀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남산타운 아파트 그 건너편에 아파트를 개발되면 추가적 여력이 생길 수도 있으나 어느 세월에,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어느 세월에서 제가 보기에는 먹자골목 투자를 하시라고. 네, 그게 이제 그냥 조금 소규모 빌딩을 사는 게 낫겠죠. 그럼 꾸준히 임대 수요도 있고 먹자골목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라. 그게 제일 낫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가 10억 원 이상 5년 넘게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을 부여한다 하는데, 영주권이 이제 활성화되네. 참 중국 쪽이 대거 들어오겠는데, 영주권으로 인해서 결국 들어오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이것도 참 고민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권 부분이 제주도에서 시작하더니 강원도도 시범 인상 5년이 기다리고 나중에 금액이 낮춰서 들어올 줄 몰라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완전히 저출산 고령화도 그렇고 타격을 받아갖고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 수출까지도 중국과 경쟁해서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스마트폰도 LG는 철수했죠. 가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차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은 되고 있지만 현대기아차가 중시장에 철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알아야죠. 이제 반도체도 중국이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고 디램에서 0% 했던 것이 5% 진입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주요한병 큰일 났다. 스마트폰처럼 밀리지 않냐. 그러면 이분이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외부 투자를 받아갖고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려고 할 텐데 그때 이제 중국인들은 금액을 낮춰가지고 했을 때 이게 대거 중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게 좀 그렇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해가지고 방송에서 이렇게 띄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잠깐 띄우고 그다음 폭망할 수 있으니까 투자를 좀 조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뭐 경리단길, 뭐 해방촌 하더니 그냥 폭삭. 예. 그다음에 성수동도 조심하시라. 성수동 이렇게 뒤편에 뭐 구두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하던 데인데 그냥 딱히 이렇게 유동 인구가 오피스가 많이 들어오고 유동 뭐그 JYP도 거기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떠났겠어요? 건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럴지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 구상권도 지금 사람이 안 가요. 대학로도 지금 예전보다는 만큼 못하다 그러는데요. 대학로의 공연장도 이렇게 폐쇄를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예전만큼은 공연장들이 있어 사람들이 가던 문화가 이제는 넷플릭스 있고 유튜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한국 충무로역에 대한극장도 제가 투자 주의하시라. 고도화가 됐지만 올라갈 수 있는 유동 인구가 당장 그 앞에 뭡니까 세운산 같지요. 세운산 같이 여기 전부 다 변화되지 않는 이상은 개발이 되지 않는 땅 주인들이 협력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이상 어느 세월에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아파트 지을 때 뭐 보통 몇 년 걸립니까? 철거하고 이러려면 최소 5, 6년은 돼야 될 텐데요. 어느 세월에 올라가냐라는 거죠. 서울 세운산각 세운산각 개발 속도가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 주민과 갈등, 부동산 침체, 금융당국의 규제로 개발 속도가 더디고 있다. 이렇게 재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대 18층 높이의 건물 9개 동으로 총 연면적 30만 제곱미터 복합시설 건축물로 세운사구역이 세운사구는 원래 작게는 수많은 필지로 구분되어 있지만 개발이 진행되면 전부 철거되고 안에 인쇄골목 아니에요. 그래서 빌딩 8채로 통합돼요. 세운상가 자체를 철거를 하면 이제 세운사구역이 그쪽이 그 인쇄골목인가? 인쇄골목 다다다다닥인데 중부시장하고 좀 가깝죠. 중부시장 가깝고 좀 밑으로 내려오면 오장동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2021년 취임으로 세운지구 전체를 8개 구로 재개발 추진하고 있다. 일단은 뭐 구역별로 아직 뚜렷하게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요.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안 됐었어요. 보시면 세운산거 6-3구역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을지 트윈타워가 들어섰고 3구역은 거주시설인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주상복합과 세운 프로지오 G 팰리스가 생활용 숙박시설에 준공돼. 딱히 뭐 이렇게 자금난이 있었던 태양건설이 지난해 7월에 세운 5구역의 시행사 지분 전체 16.2%, GS건설에 1930억 원에 팔기도 했다. 대신 자산 운영이 3.3제곱미터당 3,500만 원에 오피스 빌딩을 매입하겠다라고 해서 계약금으로 700억을 납부한 상태다. 삼인산 구역도 뭐 이렇게 인허가 늦어졌고 저졌죠. 공사비가 6천억, 7천억 들어가지고 이렇게 3인삼 구역 어딘지 모르겠는데 세운 4구역의 경우에 종묘가 가깝다. 이것은 이미 이주와 철거가 완료됐고 시공사로 코오롱 글로벌이 결정되죠. 국내 문화재가 발견돼서 조사해. 게다가 다른 구역이 용적률이 1000에서 1500m, 최고 200, 거의 199.5m에 달하는데 4구역은 종묘 가깝다는 이유로 용적률이 660으로 최고 71m로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용적률 상황을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네. 그럼 제가 네이버 지도를 잠깐 볼까요? 이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는 세운상가 이쪽은 동대 주변 위쪽으로 올라가면 약간 남산 쪽 가까이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후미진 곳들이 있어요. 상권은 잘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이쪽은 오래 미주 아파트 있고 미주 아파트 있고 여기서 이 부분이 지금 잠깐 보고 있어요. 여기를. 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상권이 크게 발달 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상당히 더디게 되더라도 더디게 아파트가 여기를 헐고 대규모로 들어오면 되긴 한데 땅값이 좀 세가지고 모르죠. 또 그 건너에 세운상가가 먼저 들어오면 이제 세운상가에 좀 아파트가 들어설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요. 이쪽 기업보다 좀 축소가 됐나? 저 네이버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동대 쪽은 딱히 대학생들도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영향을 받아서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숫자가 줄어들겠죠.
올라가야 돼. 올라갈 때는 이미 올라갔고 추가로 올라가야 될 여력이 그렇게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대한국장이 일단 장사가 안 돼가지고, 대한국장 장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요새 영화 극장이 잘 안 돼요. 이쪽이 이제 그나마 이쪽이 이제 다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호텔이 하나가 들어고, 근데 여기는 올라갈 대로 올라가서 딱히 이렇게 뭐 할 만한 데가 못 된 것 같은데요. 태양장에 폐쇄를 했단 말씀이죠. 빌딩도 괜찮네. 대한국장이 빌딩도 이렇게 새 건물처럼 딱 만들어져 있는데 폐쇄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좀 있네요. 네네, 이 부분 이렇게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오피스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올라갈 때로 다 올라가서 말씀이죠. 올라갈 여력이 추가적으로, 명동 자체가 제가 보기엔 죽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이렇게 한때 완전히 안 들어오다가 제가 여기를 오랫동안 안 가봐가지고 이게 빌딩으로 들어섰네요. 진양상가 있던 데가 이게 빌딩이 빌딩으로 바뀌었네요. 여기가 딱히 갈 일이 없어요. 이 안에서 영상과 진양상가 때 빌딩으로 양쪽으로 바뀌었고, 여기서부터 쭉 앙심리까지 역까지 해서 성동경찰서, 네, 그쪽에 쭉 양쪽으로 좀 대규모로 아파트라든지 막 수십 층짜리 건물이 쭉 늘어서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안에 아직 발달하지 않은 것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매수를 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더 몰려요. 그래서 빌딩이 있으면 그 안에 오피스, 최소한 뒷골목이라도, 먹자골목이라도 형성되는데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서울에서는 딱히 뭐 대기업 본사가 오면은 그중에 땅값 오르듯이 오피스 빌딩들도 사람들 많이 모인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주변에 시설 목적은 상권이 발달한다, 이런 자연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아무 1인 가구라도 점심 먹어야 될 텐데 6시까지 근무를 하면 그래도 저녁도 먹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진양상가가 여기가 지금 그대로 있네요. 있기는 내가 표를 봤나 본데, 이게 빌딩이, 진양상가 옆에 빌딩이 이렇게 있고 진양상가가 이렇게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네요. 하고 있습니다. 뭐 딱히 그대로네. 진양상가가 아직 개발해. 앞으로 네이버 지도 보고 얘기해도 진양 꽃상가에서 어느 세월에 개발되겠어요 이게? 시에서 얘기를 개발하는 것 같은데 향후 뭐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어. 계속 이렇게 진척이 잘 안 되나 봐요. 그 앞에 인쇄골목 같은데 개발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 극장도 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극장들이 사라져서 핫플레이스가 사라졌으면 거기 투자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근데 최대한 저출산 고령화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최대한 올라갈 대로 다 올라가. 그러면 투자는 먹자골목 투자밖에 없고, 특히 소규모 자본으로 이렇게 하면은 먹자골목 투자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먹자골목은 꾸준히 임대가 꾸준하고 빌딩 넘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로 쪽도 죽고 상권이, 대학로도 지금 어쩔지 몰라요. 대학로도 지금 지금 나머지 홍대 쪽도 타격받고 있는데 신촌은 아예 그냥 죽었고, 그래서 상가 투자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서울조차도 죽고 있다라는 거죠. 다 갖다 주고 딱히 뭐 이렇게 넷플릭스 있고 유튜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예전만큼 돌아다니지 않나 본데요. 충무로를 보고 있어요. 충무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뭐
유동인구가 그게 장사가 주변에 잘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대형 빌딩들이 올라도 있어도 대형 빌딩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유동인구가 많으냐 안 많으냐 이걸 중요. 대형 빌딩 옆에는 그렇죠. 시간 연수로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르는 데가 오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대개로 5가 우측이고 여전히 있네. 옛날부터 다녔던 곳이. 그 뒤편으로 올라가면 저기 엠버서도 뒤편에 여기 아파트 있는 데 있고 또 동국대 있고 여기도 딱히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기도 한계가 있는 곳입니다만은 모르죠. 또 여기 저기 대개로 5가 우체국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매입을 해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게 태강산업이 거기다 빌딩을 오피스 빌딩을 만들면 괜찮아요. 시리에 빌딩이 건너편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이게 대형 빌딩 옆에 대형 빌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로변으로 해서 이쪽 지역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을지로 쪽 이렇게 시제 빌딩 가로 세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형 빌딩 옆에 대형 빌딩이 이렇게 돼 있다. 이쪽에서 그러나 이게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을지로 동호대교로 올라가고 밑에는 이렇게 대학로 내려가는 해화동 노타리로 내려가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대로변을 사셔야지. 네, 대로변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이 쌍림동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이 옆에 CJ 빌딩이 들어섰잖아요. 들어선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광희동 사거리가 있고 회화동 노타리 쪽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 위로는 쭉 올라가면 태강산업이 있고 동호대교로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가 앞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쌍림동까지 해가지고 CJ 빌딩이 이미 들어서 있어요. 이쪽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주변이 대형 빌딩도 채워질 가능성이 되게 여력이 높은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상당히 오랫동안 발전 안 하는 곳이었는데 CJ 빌딩이 들어서 태강산업이 이제 장사가 안 되거든요. 정성적으로 전통적인 장사에서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모색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진출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개발을 하려고 그러겠죠. 주식 가치 때문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보면 쌍림 빌딩 그 을지로 부분 쌍림 빌딩 옆에도 이쪽이 투자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건너편은 이제 CJ 빌딩 맞은편이죠. 투자 여력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빌딩들이 옛날에는 좀 낮은 빌딩이 낮은 데인데 그것도 헐어가지고 빌딩들이 들어섰어요. 들어섰어도 여기는 가능성이 그나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땅주인들이 시키면 내놓으려 그러겠어요. 올라갈 것 같으면 이미 그 빌딩들이 옛날보다는 훨씬 높은 빌딩들이 옛날에는 되게 여기도 저도 주변을 잘 안 돌아다녀서 이게 네이버 주도 보고 하는 게 낫겠네. 네. 주변에도 이미 다 옛날 구형 건물들이 다 철거되고 새로 다 들어섰네요. 그래도 이쪽 쌍림동 이쪽 부분은 아직도 투자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태강산업이 지금 변수예요. 태강산업이 빌딩 세우면 그게 이제 주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오피스로. 이렇게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를 대로 오른 데는 이미 오르기가 한참 기다려져야 돼요. 그래서 먹자골목 같은 거는 꾸준하니까 그게 제일 괜찮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지도를 다 보고 있습니다. 황유 빌딩 있고 건너편에 이렇게 호텔 디자이너 빌딩이 이거 호텔 디자이너 우리 집에서도 보이는데 우리 건물에 딱 보면 이쪽이 다 보여요. 이게 디자인이 좀 독특해서 이런데도 투자 여력이 쌍림동 쪽 광유 빌딩 건너편에 이쪽에 투자 여력이 있습니다. 여기는 오피스가 들어설 곳, 정부의 정책과 시 정책이 있는 곳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려면 대로변과 적어도 안 되면 뒤편에 먹자골목입니다. 주택은 어느 세월에 개발될지 알고요. 네, 알 수 없어요. 주택은 한계가 있는 거죠. 강남권 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뿐이다. 오를 대로 오르고 이미 구역 수요가 제조도로 바뀌었으면 떨어질 만이만 남아있다. 특히 구룡 아파트, 구룡마을 하지 마시라고. 개포동에 지금 그것도 개포동에 6천 가구 막 들어섰잖아요. 그게도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쉽사리 이렇게 어떤 젊은 세대가 좀 적게 태어난다 할지라도 저출산 고령화도 기존 세대는 있는데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되게 다 이제 배달해 주니까 또 아파트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데도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서 주변 상권도 몰라요. 아파트만으로 해서는 요새 저출산 고령화 아파트만 해서 6천 가구면 3연 기준으로 해서 18,000명인데 저출산 고령 5년 10년을 생각할 때 이게 인구수가 빠지는 곳은 서울도 마찬가지일 텐데 서울 쪽에 인구수가 빠지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그 신촌 상권 무너지고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강남 상권도 무너졌다 이런 가로수도 그렇고 경리단길 이태원 다 무너졌다 이런 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는 곳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이제는 먹자골목은 꾸준하니까 이게 경기 방어주처럼 이게 올라간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는 좋은 물건을 봐야 되느냐? 그럼 그렇습니다. 네네 좋은 물건을 봐야 됩니다. 이쪽은 아직 여력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제가 보고 있는 게 시구문인데 시구문 이쪽 편으로 해가지고 뒤편에 이게 문화재다 보니까 주변에 빌딩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높이가 한계가 있습니다. 높이가 문화재 주변은 그런 점을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그렇죠. 완화를 이게 지금 건너편에 보면 이렇게 빌딩들이 낮은 빌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도 의외로 투자될 수도 있어요. 대도로변이라는 점에서. 그다음에 제가 지금 시구문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구문 시장 좀 내려가면 한양고등학교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시구문 시장 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좀 허름 건물들이 많죠. 여기가 먹자골목으로 발달을 하게 되면 일부러 들어가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쪽 주변을 갖다가 다 개발할 수 있는 거죠. 돈 있는 사람 10개 만들 수도 있어요. 어려워요. 네. 장사 되든 말든 간에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쪽이 의외로 괜찮을 수 있어요. 이건 그 신당동 쪽인데 안에 들어가 보시면 되게 오래된 건물들이 그냥 낮은 층에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여기 아파트를 좀 하기는 힘들 거예요. 문화재 앞이라 가지고. 근데 그래서 자기가 인적으로 만들어서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쪽이 의외로 괜찮을 수도. 네.
왜 그러냐면 낮은 지가로 낮은 가격으로 사서 인위적으로 핫플레이스 만드는 전략으로 들어가서 키운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점을 하나 만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뭐 여력이 있으면 이게 이마트 홈플러스 뭐 상관없잖아요. 이쪽 부분이 의외로 발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신당동 이쪽이 안쪽에 들어가는 게 의외로 발달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 시구문 쪽 한번 그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쭉 보세요. 이쪽이 발달 여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골목 상권이 되겠습니다. 여긴 진짜 발달 안 하는 곳인데 수십 년이 흘러도 발달하지만 땅끝 위치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신당동 쪽은 위치를 부동산은 위치거든요. 위치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기가 이렇게 하나 대형 빌딩이 들어서거나 이렇게 한편이면 그 다음부터 여기가 확 오를 수도 있는데 오래 기다리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왜냐면 인구수가 상권 변화라고 봐야 된다 그랬죠. 인구수가 별 차이가 이제 앞으로 가도 없고 저출산 고령화로 해서 인구수가 줄어들만 남은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부분을 되도록변에 있는 것을 사셔야 되고요. 되도록변에 그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안 되면 도로를 낀 데를 들어가야지. 이런 골목 상권대 들어가면 오랫동안 안 올라서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도로변과 주변에 먹자골목 또는 먹자골목이 자기 인위적으로 딱 봐가지고 들어올 것 같다. 그럼 먹자골목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시구문 시장 쪽에 쭉 사서 임대나 사가지고 먹자골목 만들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올라가게 돼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것도 이제 엄청난 가격까지는 몰라도 자기가 개발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은 제가 이거를 보고 네이버 지도를 보고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게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는 대도로변, 그 다음에 뒤에 먹자골목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울조차도 상권 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상가 투적을 하시면 제가 보기엔 거의 필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올라가기는 어렵고 떨어지기는 쉽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떨어지기는 쉽지 않고 올라가기는 되게 쉽다. 올라갈 때 팍팍 올라간다. 그게 이제 우량주라는 거 주식을 그런 걸 사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되도록변에 있는 것을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되도록변인데 옆에 빌딩들이 계속 들어선다면 이동 인구가 많구나 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되도록변에 있는 걸 샀다가 거기 그렇죠. 팔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임대도 잘 되는 곳이니까 임대 안 되는 곳이 무인도 가서 해주면 뭐예요? 무인도에 대형 빌딩 세워봤자 이제 임대가 잘 되는 곳인가 안 되는가 그거를 뭐 쭉 알바생들 동원해 갖고 힘드시면 사진 찍어라 그러면 네이버 지도는 옛날 사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쭉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인위적으로 먹자골목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네. 거기서 세계 각국의 음식을 팔아버리면 뭐 그 정도 투자 여력인 사람한테는 돈 껌값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제가 부동산 이익을 더 거둘 수 있다면 뭐 그 정도야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인위적으로 형성하고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런 데는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주변까지도 매입할 수도 있는 그런 여력. 꼭 대형 오피스 매입하듯이 할 필요는 없다. 이 먹자골목을 아예 매입을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당동 이쪽에 떡볶이 쪽 안쪽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사실은 대형 빌딩들이 들어서 쭉 저기도 들어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입니다. 신당 떡볶이 쪽 골목 해가지고 사거리로 해서 앞으로 쭉 라인이 그래서 대형 빌딩 라인이면 그쪽으로 쭉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은 오랫동안 중앙시장이 있는 데인데 중앙시장으로 쪽으로 가는 곳인데 양쪽으로 황학동 가구거리 옆에 빌딩들이 있어요.
임대는 다 돼 있고요. 그럼 그런 데서 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그렇죠. 이거는 경기 방어주죠. 네. 올라가는 데는 대로변이 올라갑니다. 네. 이런 데를 주변을 앞에 건물들을 사시고 목자골목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이 뒤편에도 시장이 조그만 시장들이 있지 않나요? 네, 조그만 시장들이 있고 이런 데가 앞으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디냐? 다산로네요. 다산로인데 저출산 고령화면 호텔 같은 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텔 아니라 모텔 그런 데를 이렇게 사람이 믿은 거 맞는 곳이라면 이렇게 모텔도 번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신당동 쪽이 앞에가 의외로 활성화된다면 그쪽에 다 한 건물들이에요. 신당동 적재들이. 그러면 약간 자금이 적은 분들이 들어가죠. 대로변 투자, 먹자 골목 투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후로 이제 이게 이런 데는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발전하지 않던 곳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어떤 시 정책이 아파트 들어서기도 힘들어요. 이런 데는 이게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뒤편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당동 쪽 떡볶이 골목 그 건너편 떡볶이 신당동 떡볶이 골목 소방서 있는 건너편에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골목 안쪽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대로변까지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죠. 네. 그 안쪽까지는 오랫동안 이게 개발이 오랫동안 발전 안 하던 곳이라서 인구수가 이제 더 빠져나가면 더 힘들 부분이에요. 황학동하고 중앙시장 이런데 서울중앙시장인데 이쪽 양쪽으로 해서 빌딩을 매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황학동 사고리 이쪽 양쪽으로 해서 투자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만 중앙시장이 이렇게 있긴 한데 일단 임대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임대는 사람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점에서 임대가 다 돼 있네요. 100%. 이런 데는 차라리 낫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대가 잘 돼. 대로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새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이 상가 투자 조심하시라고. 강남 상권도 이제 들어가기 힘들고 명동도 죽어버렸어요. 내가 보기엔 명동도 죽고 신촌도 죽고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해서 퇴계라 라인으로 해가지고 쭉 해갖고 왕십리까지 가는 그 양쪽이 전부 다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밑에 매입 임대가 잘 되느냐 이걸 봐야 된다 그랬죠. 이걸 이제 선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 지역의 곳곳에 이렇게 먹자 골목 투자 이거를 하셔야 된다고.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뭐 수십 년, 50년 이상 먹자 골목이면 여력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털을 해갖고 어떻게 이렇게 빌딩을 올리셔도 상관없는 부분. 올리고 나서 팔고 나오면 되죠. 아니면 그대로 매입을 하고 있다가 다른데 오피스 빌딩이 이렇게 들어설 때는 딱 보다가 알바생들 동원해서 찍어오라 그러세요. 네, 찍어오라 그래가 자기 돌아다니기 힘들면 아니면 자기 차로 그냥 한 바퀴 돌아다니거나 걸어 여력이 있으면 주차장에 차 세우고 한번 쭉 돌아다녀도 괜찮을 텐데 힘들긴 하겠죠. 그러면 차라리 알바생들 동원해가지고 사진 찍어오라고 스마트폰으로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쪽이 아직 여력이 있네요. 제가 보니까 신당동 떡볶이 골목을 해갖고 좌우로 이렇게 중앙시장까지 황학동까지 그쪽에 투자할 수 있는 곳입니다.